이쁘고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 채널 마음치료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듬뿍 나눠드립니다.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읽어드리는 오늘의 주제는 그녀는 사소한 일상에서 작은 용기를 냈다. 그저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만으로 침대 혹은 소파와 한 몸이던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용기가 생겼고 5초의 법칙을 이용해 마침내 아침을 지배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견했다. 내일 아침 침대에서 나를 발사시키는 거야. 로켓처럼 말이지. 아주 빨리 움직여서 나를 설득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거야. 멜 로빈스가 집필한 5 Second Rule, 정미화님이 번역한 5초의 법칙 내용 중 두려움을 이기는 생각의 닷 부분입니다. 두려움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만든다. 내게 가장 큰 두려움은 화염에 휩싸인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에서 죽는 일이었다. 비행기를 타야 할 때 나는 완전히 별난 사람이 되고는 했다. 비행에 관한 온갖 미신을 믿었다. 우선 탑승 구역을 유심히 살피면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성이나 제복 차림의 사람, 성직자, 수녀, 휠체어에 탄 사람,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비번인 조종사, 대체로 인상이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았다. 그런 다음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탑승한 비행기를 신이 추락하게 두지는 않을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탑승 전까지 안심이 되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면서 덜컹거리거나 이상한 소리를 낼 때 심장이 세차게 뛰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최악의 상황은 이륙할 때였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서 떨어질 때 대체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눈을 감고 폭발이 일어나거나 테러리스트가 나타나거나 내가 앉은 좌석이 떨어져 나가거나 비행기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팔걸이를 쥐어짜듯이 꼭 잡고 거의 숨을 쉬지 않았다. 기장이 스피커로 탑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나의 두려움 지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지기 전까지 마음을 놓지 않았다.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졌다는 것은 이제 기내에서 움직여도 안전하다는 기장의 생각을 확인하는 나만의 신호였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한 죽음의 위협은 사라졌다는 의미였다. 나는 5초의 법칙과 내가 생각의 닷이라고 부르는 불안 재평가 방식을 이용해서 비행기의 두려움을 고쳤다. 어떤 두려움이든 똑같이 5초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어떤 여행이든 가기 전에 나만의 생각의 닷을 만들어낸다. 내가 가는 여행과 관련이 있으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면 나를 단단히 붙들어줄 생각이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목적지, 도착하면 하고 싶은 일 등 여행에 관한 생각부터 시작한다. 아이다호주 드릭스의 친구를 보러 갈 때는 그랑테턴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초원을 떠올린다. 고향인 미시간주로 여행을 갈 때는 부모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아이들이 차에서 내려 부모님께 반갑게 인사를 하거나 엄마랑 미시간 호수를 따라 기분 좋게 산책을 하는 순간을 생각한다.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팅에 가는 길이라면 고객과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는 생각을 한다. 머릿속에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나머지는 정말 쉽다. 5초의 법칙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if then plan 방식과 비슷하다. 미리 대안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건데, 이 경우 플랜 A는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비행기에 탑승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플랜 B가 있다. 비행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5초의 법칙과 생각의 닷을 이용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의 if then plan은 성공률을 3배 정도 높일 수 있다. 경고음 소리, 난기류, 길게 느껴지는 비행기 이륙 과정, 불길한 날씨, 불량한 인상의 옆자리 승객 등 그 무엇이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두려움은 쉽사리 깨어난다. 몸에 배인 사고방식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머릿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전두엽 피지를 자극하고 현재 상황에 몰입하도록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목적지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억지로 떠올리면서 얼마나 즐거울지 생각한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오늘 밤 시카고의 한 레스토랑에서 고객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갖거나 내일 아침 엄마와 해변을 산책하거나 딸애들이 참가한 라크로스 게임을 보기 위해 제 시간에 집에 도착한다면 분명히 비행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머릿속에서 찾고 있는 맥락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머릿속에서 나를 잡아줄 생각의 닷을 떠올리면 몸은 진정된다. 이 방식을 여러 차례 이용하면서 나의 비행 공포증을 고쳤다. 이 방식대로 반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질 것이고 갑자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머릿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도록 훈련시키게 된다. 두려움 대신 이제 곧 하려는 일의 즐거움을 생각하는 것이다. 플랜은 댈러스의 한 컨퍼런스에서 이 방식을 알게 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즉시 이용했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비행기 타는 게 싫어서 항상 피했어요. 저는 메릴랜드에 살다 보니 선생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 댈러스까지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비행 내내 공항 발작이 오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제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을 건드렸어요. 어쨌든 행사에서 강연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완전 딴 세상이었어요. 공항 발작이 오는 기분이 들 때마다 5초 카운트다운 방식을 이용했어요. 비행 중간쯤에는 창밖을 보면서 사진도 찍었지요. 그동안 두렵다고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 싶네요. 비행 공포증 극복만으로도 5초의 법칙은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셈이지만 다른 경우에도 효과가 있었어요. 프렌의 메시지 가운데 뒷부분의 한 말이 마음에 든다. 그동안 두렵다고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 싶네요. 맞는 말이고 마음 아픈 일이다. 나도 똑같은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 속에 사느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의 즐거움과 기회, 마법 같은 순간을 나 스스로 빼앗아 버렸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5초 만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도 전혀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간혹 심한 난기류를 만났을 때는 5초의 법칙을 생각한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팔을 손톱 자국이 남도록 세게 잡지 않으려고 말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생기는 다른 경우에도 여전히 이 방식을 이용한다. 가령 협상이나 껄끄러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순조로운 협상이나 대화에 관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누군가 나를
껴안아주거나 고맙다고 하는 모습이나 단골 술집에서 사업 파트너와 거래 성사를 축하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이런 생각은 내가 우쭐해지지 않고 현실에 충실할 수 있게 중심을 잡아준다. 두려움에 신경 쓰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대화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 머릿속은 두려움을 다스리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 5초 만에 두려움으로 머릿속이 마비될 수 있다고 해도 다시 5초 만에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두려울 때, 지칠 때, 마음이 우울할 때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십시오. 금세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5, 4, 3, 2, 1.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은 늘 나와 함께합니다. 함께하여 더 행복합니다.